중국 주식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1000위안을 달성 돌파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도 계속 해마다 오르다 보니까 투자용으로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이 오량액은 농향형의 대표주자다. 농향형.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려워요. 네. 이 급지에서는 오량액을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중국 100대 조미료 브랜드 중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한국인에게 있어서 고춧가루가 고추장이 없어하는 것처럼 네. 중국인에게도 간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이번에 추천할 종목도 대표적인 소비재 기업이라고 합니다. 메이디 그룹입니다. 중국의 대표 가전업체죠. 메이디 그룹도 중국인들이나 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지켜볼수록 또 좋은 종목인지 아니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메이디그룹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메이디그룹은 해첨유업이랑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본사가 같습니다. 아, 네, 본사가 광동성 불포산이라는 네. 도시에 함께 있습니다. 네네. 또 메디그룹 같은 경우에 과거에 외국인 비중이 제일 높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후광통 개설하기 전에 기관만 투자할 QP나 RQP를 통해서 투자하는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외국인 비중이 제일 높았던 게 바로 메디그룹이었고요. 아마 메디그룹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이런 배당하고 안정적인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이런 경영 방식도 사실 기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런 투명한 경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가전만 따로 말씀드리면 가전 부분만 보면 과거에 에어컨, 냉장고 그리고 그 세탁기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지만 OEM 같은 과거엔 저가 이런 생산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체 이런 브랜드 비중을 훨씬 많이 늘렸고 또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마진율이 높아질 것 같고요. 가전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이 회사의 로봇 산업입니다. 네. 사실 국화를 인수하고 나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금 합병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쿠카의 CEO가 먼저 사임하면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로봇 산업 자체도 지금 과거에 인수 가격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 이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로봇 산업 자체가 중국에서 엄청 커질 거라는 거는 모두들 이견은 없을 겁니다. 메디가 인수를 한 다음에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공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로봇이 1년에 한 20만 대 정도 팔리고 있는데 대부분은 수입 로봇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 국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한 2만 5천 대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2024년까지 7만 5천 대 그리고 앞으로는 한 10만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가장 눈여겨볼 그 성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슈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의 성장까지 잘 찝어주셨습니다. 최대한 대리님도 이 종목 추천이시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설명하시겠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 덧붙일 이야기가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미약하게나마 조금 더 덧붙여보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 중국에서 소비 촉진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네. 예.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 과거 한 10년 전에도 발표했던 정책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판매 속도의 20%를 더 증가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농촌 지역이나 이런 대도시 모두 다 소비 촉진 정책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을까. 근데 이 농촌 지역은 가처분 소득이 조금 높지 않다 보니까 이 중저가 라인을 주력을 하고 있는 메이디그룹이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3월이죠. 네, 올해 3월 소천하라는 중국 기업이 있는데 이 소천하라는 세탁기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중국 3위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약 네. 점유율이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메이디가 이 세탁기 쪽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업 M&A를 통해서 조금 더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프리미엄 쪽도 확대를 한다고 들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이 프리미엄 브랜드 시에로 에모 콜모라고 AI를 기반으로 한 IoT 플랫폼을 장악하는 게 이 메이디의 요새 주된 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밥솥이 단순 밥솥이 아닙니다. 이 쌀의 품종에 따라서 물 양을 조절하기도 하고 죽까지 만들어줘라고 할 정도로 이 기술력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그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쿠첸이랑도 같이 아, 공장을 쿠첸이랑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대부분 업계에서 2위, 3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위 기업은 아니지만 좀 또 나름 또 강점이 있는 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밥솥이라든가 이런 소형 가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 1위고 뭐 밥솥도 1위고 또 가스레인지 이런 것도 새로 진출해서 한 5위, 6위 정도 하고 있고 이런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소형 가전 분야에서도 오히려 지금 화이로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서 이 가전 부분에서는 나름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리스크 요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하고도 중국도 사실 관계가 너무 좋진 않아요. 결국은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도 핵심 부품들, 소재들이 또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는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된다고는 볼 수 있는데 대세로 볼 때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현정 연구원님, 메이디 그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쿠카라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그 독일 기업을 중국 로컬 기업이 인수를 하게 된 이제 사례이다 보니까 그 양국 간의 이런 기업의 문화 그리고 노사 관계 뭐 이런 차이와 갈등 같은 것들이 현재는 이제 다소 문제로 남아 있는 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테마를 옮겨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금융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금융과 무역 관련주다라고 김철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있는데요. 관련해서 평안보험을 추천하고 싶으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다른 분이 선점하셨죠. 네. 그래서 무역시장과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금융시장 개방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뭐 당연히 금융 기업도 있겠지만 또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대표적으로 상해공항이라는 종목입니다. 중국이 2014년에 그 후광통 출시를 하고 외국인 한도를 30%로 아직까지 규정을 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지금 외국인 한도가 찼었던 종목이 상해공항일 정도로 또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고요. 또 왜 그러냐를 보면 또 전 세계 업종 중에서 공항만큼 안정적인 이런 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공항 자체로는 수익의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기업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상해공항의 나름만의 이런 성장성이 사실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상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 운송량으로 보면 한 7,500만 명 정도 되는데 세계 9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라든가 앞으로의 이런 해외 여행 수요라든가 환승 수요라든가 이런 걸 보면 당연히 중국에서 1, 2위 공항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뭐 상해 정부도 지금 푸동공항을 앞으로 1억 2천만 명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국제공항으로 기울일 계획이고요. 사실 지금도 유일하게 중국에서 활주로 5개 가지고 있는 공항입니다. 최근에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4번째 활주로를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이미 5개 활주로를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8개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터미널만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실적이 사실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막 10%대 뭐 10%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한 30%대 성장을 했었고요. 이미 이런 인프라 관련주에서는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그 이후로 매수점에서 기존에는 매출의 25%를 얘네가 임대료로 받았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4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이 매출점 매출 증가에 영향이 있겠고 또 9월, 10월부터 새로운 이런 터미널이 또 오픈이 되면서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사업의 성장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면세점 사실 최근에 보면 중국의 면세점 같은 경우에 내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선호를 안 한다는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한국 면세점을 선호하는 이유가 하나는 제품의 다양성이 더 부족하다, 가격도 싸지 않다, 약간 그런 인식이 있고 또 뭐 추가로 뭐 진짜가 맞냐? 면세점인데도 아직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해외 면세점을 선호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국내 면세점 사용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리스크 요인 한번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높은 주가인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최근도 계속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조정을 받겠지만 장기로 보면 우상향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매수 시점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장기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면서 시장 이슈라든가 아니면 일회성 이슈로 좀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관심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면세점 이야기를 하니까 또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바로 중국 국제 여행입니다. 네. 이 종목명만 들어보셨을 때는 여행사 좀 약간 같은데. 모두 투어 네. 이런 느낌이 나는데 네. 사실 알고 보면 100% 면세 사업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여행사 사업도 영위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 오프라인 여행사 사업을 매각을 하고 100% 면세 사업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북경 수도공항 그리고 18년엔 상해 푸등공항 이 면세점을 모두 다 인수를 하면서 중국 내 가장 큰 5대 면세점을 다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2등 그리고 글로벌에서 3등을 차지하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네, 중국에서 가장 큰 면세점이라는 것만으로도 주목도가 높은데요. 지금 국제 여행사 봐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중국 국제 여행이라는 종목은 독과점이기도 하지만 이 정부 지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정부가 55%를 넘는 네. 지분을 안정적이겠네요. 그러면 정부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정책을 네. 유리한 정책을 내겠죠. 네. 또 중국 정부가 이제 해외 소비를 자국 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관세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네. 평균 15.7%에서 한 6.9% 정도로 낮췄거든요. 그럼 절반 이상이 내려간 수치니까 이거 엄청나다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아까도 계속 중국이 요새 내수 부양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촉진 정책도 맞물려 있고 그리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 보따리상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조금 이게 그런 대량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정책을 해외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수요를 이제 중국 국내로 돌리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네. 요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일단 중국 국제 여행이라는 자체가 일단 가장 큰 규모가 제일 크다 보니까 일단 물건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력이 크다는 것은 이제 이익률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좀 더 값싸게 떼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 주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 이익 성장률을 바탕으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최근 매출이나 실적 알 수 있을까요? 그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15년 210억 위안 정도 됐었는데 작년 2018년에는 462억 위안으로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성장성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면세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금 더 많은 매출을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현정 연구원님께서 새로운 종목 2가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콜목. 네. 콜목? 뭐라고 발음하나요? 글로만 봤지. 네. 이상한 건 봐가지고 폴보라고 하죠. 네, 네.